자, 계속 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0페이지 제일 하단에 이익을 측정하는 방법. 자, 우리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재산법이 있었고, 자, 재산을 가지고 이익을 측정한다. 그래서 기말 자본에서 기초의 자본을 빼면, 자, 얘가 당기 순이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손익을 가지고, 자, 이익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그러면 얘는 당기 순이익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회사는 장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비용이 더 많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이렇게 차감하면, 자, 이때는 당기순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초 자본에서, 자, 기말 자본을 마이너스 할 수 있다면, 자, 이때는 당기순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재산법에는 두 개가 있고 손익법도 두 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31쪽에 보면은 1번 재산법. 요 재산법을 다른 말로 하면, 요 재산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자본유지접근법이다 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기말에도 기초와 동일한 자본을 유지하고 남는 게 이익이다, 이런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익법은 다른 말로 거래접근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거래를 접근해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한다. 그래서 거래접근법 또는, 자, 우리 뭐라고 해요? 손익법. 그리고, 자, 재산법은 자본유지접근법.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을 비교하여 순손익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 거래가 없다면, 여기서 자본 거래가 없다라는 거는 추가 출자나 인출이 없다면, 자, 그러면은 자본 거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이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 거래가 있다면 좀 틀려지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자, 이거 보세요. 자본 거래가 없대요. 자본 거래가 없으면은, 자, 3단계로 가는 거죠. 3단계. 지금 또 3단계가 뭐야? 이러시면은, 기초회계를 안 드셨다는 얘기죠. 자, 기초회계에서 3단계와 4단계 요거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3단계잖아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여기가 기초의 자산이에요. 이게 기초의 자산이고, 여기가 기초의 부채다. 그러면 기초의 자본이 나오죠. 그리고 중간에 자본 거래가 없다면 바로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기말 자본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IS니까 여기는 비용이 들어가고 여기는 수익이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순이익이 나오거나 순손실이 나오겠죠. 자, 간단하게 숫자를 집어넣으면 100원에서 40원 빼면은 60원이죠. 그러면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빼면 기초 자본이고, 그 다음에 기말 자산에서, 자, 그 다음에 기말의 부채를 뺐더니 기말 자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기말 자본이고 요게 기초 자본이니까 여기서 요걸 빼면은, 자, 여기서 순이익이 얼마 나와요? 20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그 결과는, 자, 만약에 여기서 총 수익이 70원이었다면은 총 비용은 얼마가 되겠어요? 같은 회사니까 재무상태표로 비교해서 순이익이 나온 거하고 손익계산서를 비교해도 똑같이 순이익이 얼마 나와야 돼요? 20원이 나와야 되니까 비용은 50원 이렇게 되겠죠? 이런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자, 자본의 거래가 없을 때다, 이 소리죠. 그런데 자본 거래가 있으면은 이때는 이제 4단계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본 거래가 있다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단계가 되고,
여기가 초고, 여기가 말이고, 여기가 IS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본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자산이 100원이었고, 부채가 40원이었어요. 그러면 자본은 60원인데, 자, 요 자본 60원에다가 여기에 이제 20원이 더 늘어났대요. 요게 뭐야? 20원 늘어난 게 요게 추가 출자. 자, 추가로 출자를 한 거죠. 자, 또는 다른 말로 유상으로 증자를 했다. 유상으로 증자하면 자, 자본이 늘어나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자본의 마이너스를 가져다 줬대요. 그러면 요 자본의 마이너스를 가져다 준 거는 뭐예요? 중간에서 돈을 빼간 거예요. 인출. 또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을 해준 거죠. 현금으로 배당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유상으로 감자를 하면 자, 유상으로 자본을 줄여버리면 이때는 자본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60원인데 20원을 더 추가 출자해서 80원. 근데 10원을 빼갔잖아요. 그러니까 자, 수정된 자본은 7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기말 자산이 150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부채가 만약에 7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자본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자본은 80원이 되는 거죠. 자, 자본이 80원이 되면 우리 회사는 아까는 60원과 80원의 차이, 20원이 당기순이익이지만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여기 60원이 뭘로 바뀌었어요? 70원으로 이렇게 고쳐졌기 때문에 얘를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70원이 얼마가 됐어요? 80원이 됐으니까 얼마 벌은 거다? 이번에는 순이익이 10원만 나온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 자, 총 수익이 70원이라면 자, 이때의 총 비용은 얼마겠느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해서 순이익이 10원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순이익이 10원 나와서 비용은 얼마? 60원으로 이렇게 틀려지는 거죠. 저거하고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자본의 거래가 있을 때는 4단계로 가시면 되고, 자, 자본 거래가 없으면 이렇게 3단계로 가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지금 총포괄이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자본회계를 배우고 나면 총포괄이익이 뭐라는 걸 확실하게 개념이 잡히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렇다고 지금 제가 자본을 기타 포괄손익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본을 8시간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포괄이익이라는 말 나오면 그냥 무시하시고 자, 문제에 주어진 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요기출문제 31페이지 하단입니다. 저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자산과 부채는 각각 50만원과 30만원이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자, 당기순이익이 30만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당기순이익이 30만원이라면 X1년도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일단 여러분들은 뭐만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서는 자, 기초의 자산 X1년 초 자산과 부채 여기 나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뭐로 그리느냐. 자, 3단계로 그려봅니다. 이거 이렇게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면 먼저 자산과 부채는 50만원과 그 다음에 30만원이었대요. 그러면 요 기초의 자본은 20이잖아요. 자, 기초의 자본은 20원이고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총 포괄이익이 30만원 나왔대요. 그러면 3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30만원을 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기말 자본은 얼마가 될까요? 30만원이 벌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50만원이 되면 자, 50만원이 되면 자,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너무 쉬운 문제인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자,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자산과 부채 그러면 X1년 초라고 그랬으니까 기초 자산 50 기초 부채 30 그러면 기초의 자본은 30이에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총 포괄이익이 30이래요. 여기서 총 포괄이익은 요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의 차이. 이게 총 포괄이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30만 원이 나왔다 그랬으니까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요 기말의 자본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50만 원 해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신경질 나는 문제죠. 자,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는 손익법은 거래접근법이다 라고 했고, 자, 요게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뭐 그 공식은 중요한 거 아니죠. 그냥 그대로 눈으로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문제에서, 자, 뭐라고 그랬어요? 주식회사 대안의 32페이지예요. 주식회사 대안의 X1년도 회계자료의 일부다. 주어진 자료에 의하여 계산한 X1년도 단기 순손익은 얼마냐?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언제나 여러분들은 3단계로 갈까 4단계로 갈까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3단계로 갈 거냐 4단계로 갈 거냐 그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본 거래가 있으면 그러면은 4단계로 가고 자본 거래가 없으면은 그냥 3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아니 자본 거래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요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추가 출자했다, 유상증자했다 이런 말이 있거나 아니면은 인출을 했다, 현금을 배당했다, 유상감자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러면은 4단계로 가라. 다만 자, 주의할 말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경우에는 무시합니다. 뭐냐면은 무상증자 아니면은 무상감자 그 다음에 주식의 배당. 자, 얘네들은요 자본거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본회계를 배워야 무상감자가 뭔지 무상증자가 뭔지를 알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자본을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무상 무시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무상증자 무상감자 무시.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은 고려를 해야 되지만 주식의 배당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 배당하고 무상증자, 무상감자가 나오면 그거는 자본거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보니까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말자산, 기말부채, 그 다음에 유상증자, 현금 배당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4단계구나.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단계로 그려서 자, 4단계로 그려서 갑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가시고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겠죠? 하나, 둘, 셋, 넷. 내가 좀 마음이 좀 삐뚤가 봐요. 마음이 삐딱해서 그런지 이 그림은 제대로 그려지질 않아요. 어떻게 된 게.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가 뭐냐? 초에 여기는 자본의 여기는 말의 재무상태표 그리고 제일 아래가 IS. 그럼 여기는 A, P, K. 자, K 플러스 마이너스 K1. 그 다음에 A, P, K. 그 다음에 여기는 비용하고 여기는 수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나온 대로 기초의 자산은 7만 원인데 기초의 부채는 4만 원이래요. 그럼 얘는 7만 원인데 얘가 4만 원이다. 그럼 얘가 3만 원 바로 나오잖아요. 아니,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알면은 바로 답이 나오죠. 그럼 이 3만 원을 자, 얘를 무조건 요 밑으로 떨궈야 돼요. 이게 요 놈이 일로 와서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기말 자산 12 여기에요. 그 다음에 기말의 부채는 5만 원. 그러면 요거 두 개 나오니까 얘는 7만 원. 이렇게 해서 기말 자본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중에 유상증자가 만 원이고 현금 배당이 22,000원. 그럼 요게 유상증자죠. 요게 만 원. 그 다음에 요게 22,000원을 자, 현금으로 배당을 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만 좀 중요하시면 되죠. 자, 요 자리에 들어갈 게 뭐라고요? 자, 추가 출자
그 다음에 유상증자, 요거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자 인출, 그 다음에 현금 배당, 그 다음에 유상감자. 자 요거 세 개가 요 자리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로 들어오고 요게 여기로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처음에 3만 원 갖고 했다가 만 원을 추가로 출자하면 4만 원. 그런데 2만 2천 원을 빼갔으니까 결국 18,000원을 가지고 영업을 한 거죠. 자, 18,000원이 얼마가 됐어요? 얘가 7만 원이 됐다. 그러면 5만 2천 원을 5만 2천 원, 요게 당기 순이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뭐야? 당기 순손익은 얼마냐? 그랬으니까 당기 순이익 얼마예요? 5만 2천 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요거는요, 진짜 3단계, 4단계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보시면은 그냥 거저 죽는 문제예요. 예, 진짜, 공식을 갖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3단계와 4단계로 하시면 훨씬 편하고, 개념을 그러니까 빨리 잡아야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1분 안에, 1분은 뭐 걸릴 건 뭐 있어요. 계산기가 계산하는데 아주 쉽게 착착 답이 보입니다. 근데 뭘 주의하자고 그랬죠? 자,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추가 출자, 유상증자,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인출, 현금 배당, 유상감자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본회계를 배우면 5단계가 하나 나와요. 5단계가 뭐냐? 기타 포괄손익이 나올 때 이때는 5단계가 그려지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자고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1단계 끝났습니다. 자, 33쪽. 자, 적중 예상 문제. 자, 1번. 회계는 기업의 거래 활동을 식별하고 측정하여 기록해서 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는 회계의 어떤 측면을 강조한 거냐. 자, 우리는 1단계 부기가 뭐야? 부기는 경제적인 사건을 식별하죠. 그래서 그거를 측정을 해요. 측정이라는 거는 그 금액을 계산하는 게 측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죠. 그래가지고 기록된 것을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게 회계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요구하는 게 자, 회계란 기업의 거래 활동을 식별, 측정, 기록하고 그럼 거기까지가 뭐예요? 부기. 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한다. 그러니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회계란 전달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거 뭐 국어만 알고 있으면 답이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회계를 고득점 하려면 약간의 국어 실력과 약간의 산수 실력만 있으면 되는 거다. 자, 2번입니다. 자, 회계정보의 기능과 역할, 적용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1번. 외부 회계감사를 통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된다. 이 회계감사를 안 배웠으니까 이 문제는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안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근데 조금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항 문제 1번까지 읽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되돌아와서 우리 심화에서 공부할 때 훨씬 더 쉽겠죠. 2번 회계정보의 수요자는 기업의 외부 이용자만이 아니라 기업의 내부 이용자도 포함이 됐죠. 아까 정보 이용자에는 자 내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를 총망라. 그 다음에 회계정보는 한정된 경제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정보가 유용하게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이 되면은 이 소리는 무슨 말이냐? 우리 기업이 제공하는 회계정보에 잘못된 게 없어요. 우리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 의거해서 자 정확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해요. 그럼 정보 이용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회사에 투자할까? 투자는 어디다 하겠어요? 잘 돌아가는 기업에다 투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 한정된 자원이
자, 잘 되는 기업으로 돌아가면은 그 기업은 더 큰 수익을 얻게 돼서 경제 전반적으로 유용하게 된다 이 소리잖아요. 그게 회계의 순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회계를 정확하게 기록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이 자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으로 이 투자가 몰리게 되니까 더 큰 수익이 나오고 그런 전체적으로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회계의 순기능에 대한 설명이죠. 자, 4번 회계감사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의견 표명을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다. 이제 공인회계사가 이 기업의 회계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회계감사를 해가지고 자, 이 뭐 잘못, 부정을 적발하는 게 이 감사의 목적이 아니라 이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우리 한국회계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작성했느냐, 적정. 그 다음에 일부는 잘했는데 좀 대체적으로는 잘했는데 뭐 일부 한두 개 정도가 좀 회계기준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그럴 때 한정 의견을 내요. 그 다음에 자 우리 기업이 작성된 회계정보는 기업 회계 기준에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많이. 그럴 때는 자 부적정 의견을 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이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러 갔는데 이 감사를 못하게끔 아주 이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재고조사를 하러 갔는데 창고 문이 닫혀 있고 어디 갔냐 그랬더니 창고 담당자가 뭐 휴가 갔다. 그러면 적절한 감사를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공인회계사는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의견 거절을 내줍니다. 4가지 감사 의견이 있는데 자 국제회계 기준에 또는 한국회계 기준에 맞춰서 잘 했어요. 적정 의견.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회계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한정 의견.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대다수가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러면은 부적정 의견. 그 다음에 회계인의 감사 범위에 제한을 받았대요. 그럴 때는 의견 거절. 이렇게 해서 4가지의 이 감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소리인데 자 나중에 다시 배운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모든 기업은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KIFRS를 적용하는 기업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상장 기업이나 자 그다음에 금융회사, 보험회사 등이 이 IFRS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일반 기업들은 뭐 대부분이 일반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일반 기업은 KIFRS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한국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자, 작성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렸어.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3번은 놔두세요. 아예. 자, 3번은 통과. 자, 이렇게 X 표시하신 거는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다시 다룰 겁니다. 자, 문제 4번. 주식회사 한국의 X1년 기초자산, 기말자산, 기말부채, 현금배당, 유상증자. 그러면 이거는 4단계구나. 이게 얼른 판단이 돼야죠. 유상증자하고 현금배당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4단계구나. 이게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4단계 짓고 자, 지우고 다시 이제 요거는 외우셨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가서 하나, 둘, 셋. 자, 초 K 말 IS 그리고 여기는 APK K 플러스 마이너스 K1 그 다음에 다시 APK 그 다음에 비용과 수익. 자, 나온 대로 써볼까요? 우선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기초자산은 11이래요. 그러면 기초의 자산은 11만 원이고 그 다음에 기말 자산과 기말 부채는 15만 원에 6만 원. 요게 기말 자산은 15만 원이고 기말의 부채는 6만 원이다.
자, X 1년 중 현금을 10,000원 배당 결의하여 지급하였고, 그러면 10,000원의 현금 배당을 했으니까 여기죠. 10,000원. 자, 그 다음에 25,000원을 유상으로 증자했대요. 그러면 유상으로 25,000원이 증자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X 1년도 당기 순이익이 30,000원이래요. 자, 순이익이 30,000원이 나왔다면, 자, 우리 회사의 기초부채, 얘가 얼마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자,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얘가 2개를 물으면 못 하잖아요. 여기도 2개를 물으면 못 해요. 이게 되겠네. 3개 중에서 2개를 아니까. 그러면 이게 90,000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비용 수익은 모르지만은 당기순이익이 30,000원 나왔대요. 그러면 기초의 자본은 얼마겠어요? 얼마를 가지고 했는데 90,000원이 됐는데 순이익이 30,000원 나왔다면 기초에 얼마 갖고 한 거예요? 60,000원. 그런데 중요한 거 60,000원은 요게 아니라는 거죠. 요런 변화가 있었으니까 요게 60,000원이다 이 소리예요. 이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60,000원이 90,000원이 돼서 요게 30,000원의 이익을 보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게 60,000원이 되니까 요게 되죠. 45,000원이었네요. 45,000원. 그러면 요거 2개 더하면 7. 그러면 요 45,000원은 여기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므로 자, 110,000원에서 45,000원을 빼면 65,000원인가요? 자, 65,000원이 기초의 부채였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죠. 이거 몇 번 해보시면은 진짜 재밌어요. 쉽고 이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요령이에요. 제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문제 있잖아요. 5번서부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먼저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문제를 풀어가지고 맞았어요. 그러면 뭐 강의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틀린 것만. 아, 내가 이걸 이렇게 틀리는 거구나 하고 조금 더 신경 써서 들어야죠. 근데 문제 안 풀고 제 강의를 그대로 들으시는 분들은 과락 나와요. 진짜 과락. 그러니까 과락이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만약에 이 문제를 안 푸셨다면 자,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먼저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고 강의를 듣는다. 아니면은 지금 문제 4번 제가 설명했어요. 그럼 문제 5번 안 푸셨잖아요. 그러면 잠시 자, 일시정지 하시고 문제 5번 풀어요. 그리고 강의를 들어서 마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책에다가 틀린 문제만 별표를 하세요. 그래서 다음에는 틀린 문제를 되돌아가서 반복하는 거죠. 이 원래 한 방에 맞는 문제는 다음에 나와도 안 틀려요. 근데 틀린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틀리는 거죠.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5번. 자, 문제 5번은 뭡니까? 주식회사 합격의 당기 수익과 비용은 450. 또 이런 제기랄. 기중의 증자가 나왔어요. 그 증자란 말 없으면 3단계로 가서 끝날 텐데 증자란 말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4단계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4단계로 그려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자, 여기는 초, 여기는 말, K, IS. 자, 포지션 APK, K에 플러스 마이너스 K1. 그 다음에 APK, 그 다음에 비용과 수익.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해볼까요? 주식회사 합격의 당기 수익과 비용은 500만 원에 450이래요. 그러면 수익은 500이고 비용은 얼마래요? 450. 나온 대로 다 쓸까요? 그 다음에 기중의 증자를 100만 원. 요게 증자잖아요. 기중의 증자를 100만 원. 그 다음에 기초의 자산 1750. 자, 얘가 1750.
그 다음에 기초의 부채는 750. 그 다음에 기말 부채는 550. 자, 기말 부채는 550. 자, 그러면서 뭘 물어봅니까, 지금? 기말의 자산. 기말의 자산, 얘가 얼마냐? 요거를 구하는 문제죠. 자, 시작합니다. 자, 세 놈 중에 두 개가 있으면 얘는 돼요. 1000만 원이겠네. 그럼 1000만 원은 여기로 떨어져야죠. 자, 기중에 100만 원을 증자했고 중간에 인출한 거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100을 갖고 했네요. 그런데 우리 회사 수익은 500이고 비용이 450이면 우리 회사는 순이익이 50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기말의 자본은 얘와 얘를 비교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얘와 얘를 비교해야죠. 그래서 1100만 원 갖고 했는데 50만 원의 이익이 생겼으니까 얘가 1150이 돼버리겠네요.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한 게 얘죠. 그러면은 자 1700이 기말의 자산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1700이 정답이 된다. 자, 6번. 에헤이, 또 융상증자 하나 딱 나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옛날에는요, 3단계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의 역사가 자꾸 이제 늘어나니까, 이제는 3단계는 잘 맞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제자들이, 그지 같은 것들이 좀 틀리라고 4단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뭐야? 더 틀려라 하고 5단계를 낸다고요. 근데 우리는 사전에 이렇게 준비만 하고 있으면은 4단계를 내든 5단계를 내든 걱정할 게 없습니다. 갑니다. 자, 6번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단기의 비용 총액을 또 물어봤죠? 그럼 또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하나, 둘, 셋, 넷. 초 K 말 IS. 자, A, P, K, K 플러스 마이너스 K1. 자, A, P, K2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비용과 수익.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나온 대로 가면은, 기초 자산은 22,000원에 기초 부채가 3,000원. 그러면 요게 22,000원에 얘는 3,000원. 자, 기말 자산 8만원에 5만원. 자, 요거 8만원에 5만원. 자,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이 나왔네요. 자, 현금 배당은 요 자리죠. 1,000원. 그 다음에 유상증자 나왔습니다. 유상증자는 요 자리죠. 7,000원. 이 포지션이 틀리면은 하나만 하라니까요. 예, 포지션. 자, 다음에는 수익 총액. 자, 수익이 원에 35,000원.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단기의 비용, 얘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들어갈까요? 그럼 먼저, 자, 3개 중에서 2개를 압니다. 그러면 얘는 19,000원. 그러면 19,000원을 여기로 딱 떨어지면 26,000원에서 1,000원 빼면은 25,000원이 기초의 수정자본이죠. 그 다음 8만원에서 5만원. 그러면 얘는 3만원이네요. 그러면 25,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3만원이 자본이 늘어났습니다. 얼마 늘어나요? 5,000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5,000원 나왔대요. 자, 여기가 순이익이 5,000원이면 수익이 35,000원일 때 비용은 얼마 될까요? 3만원이면 이익은 5,000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비용 총액 3만원이 정답이 되는 것을 바로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느냐? 7번이 나왔는데, 자, 7번은 지금 하지 마세요. 7번, 8번은 놔두십시오. 자, 왜냐하면, 자, 거기 5단계예요, 이 문제가. 재평가, 잉여금, 이런 게 나왔으니까, 요거는 뒤에 가서 심화 과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7번, 8번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볼까요? 9번.
9번도 역시 기타 포괄이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9번 7, 8, 9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자, 거기 나와 있는 몇 번까지예요? 우리 아까 4, 5, 6. 자, 요거 4, 5, 6번. 요거 요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 뭡니까? 이제 그 단원 제가 다음 시간에 단원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여러분들한테 보충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자, 문제 10번. 감사 범위의 제한이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획득할 수 없었다.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죠? 의견 거절한다고. 자, 그래서 10번도 아직 안 배운 거예요. 자, 심화해서 다시 배울 거다. 이 정도만 하고. 자, 일단 옛날에 배우신 분들은 바로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감사인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감사 범위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면 무조건 의견 거절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우 잘했다. 내가 감사한 기업이 모든 회계 처리를 KIFRS에 의거해서 자, 적절하게 했대요. 그럴 때는 적절 의견.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잘 했는데 한두 개만 좀 잘못된 게 있다. 위배된 게 있다. 그럴 때는 한정 의견. 대체적으로 잘못된 회계 처리가 많다. 그럴 때는 부적정 의견. 이거 순서대로 딱 기억을 해 놓으세요. 순서대로 기억해 놓으시면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 넘어가고 자, 38페이지에 자, 회계 순환 과정.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시고 다음 시간에는 거래의 식별과 기록. 자, 여기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